자, 이게 몇 번째 썰이죠? 여섯 번째 썰인데요. 한 사람이 두 개의 질문을 했으니까 아마 일곱 번째 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기장 꼼자원이 아시죠? 네, 사연을 굉장히 길게 적어서 읽는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시는 분. 네, 기장 꼼자님께서 질문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영상을 나눠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두 개나 보내주신 기장 꼼자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리카님 들어가세요. 질문 1. 저번에 형님 영상에서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혹시 공무원의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출근, 업무, 직원관계, 급여 등 광범위한 측면에서 형님이 생각나는 대로 장단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갑시다. 장점부터. 이건 그냥 제가 알고 있는데도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잘 아는 분야는 아닙니다. 일단 장점은 공무원인 거. 네. 일단 장점은 공무원. 뭐 그것만으로도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네. 두 번째는 출근. 네, 낮에 일하죠. 칼퇴가 나는 보장되는 직업. 그리고 업무 같은 것도 업무 분장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공무원도 다 똑같은 공무원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뭐, 이제 보수 같은 거 맡는 사람이 있고, 정리 같은 거 맡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각자 업무가 있습니다.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음, 이게 나름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단점 얘기해볼까요? 단점. 장점 얘기했으니까 단점. 단점은 죄송하지만 장점보다 좀 길 수 있습니다. 제 방송에서 군무원 출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점 1. 자, 일단 장점 내가 일단 적을게요. 자, 장점. 아까 얘기했던 거. 장점은 공무원. 두 번째, 칼퇴근 보장. 자, 세 번째, 맡은 법만 잘하면 돼요. 단점은 뭐냐 하면 거의 군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거의 군인과 똑같습니다. 거의 뭐 군무원이 계신 분들 말로는 거의 군인이에요. 왜냐, 일단 군부대 아래 생활하고요. 그리고 군대에 관련한 이제 어떤 내부 규칙이나 어떤 그런 활동 범위 다 지켜야 돼요. 예. 보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왜 그 위수지역 있죠, 위수지역. 예. 본인 가난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군 범위를. 그리고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군대에서 받는 훈련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군무원이 법을 어기면 네, 군법 적용받습니다. 군형법 적용을 받아요. 거의 군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얘기 들으면 그냥 재입대한 거래, 재입대. 보통 군무원이 보통 약간 장교나 왜 장교나 이제 부사관 출신 분들이 이제 전역하고 나서 차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군무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군무원 들어와서 하는 말이 그냥 재입대한 기분이라고 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애매한 위치. 그러니까 애매한 그런 관계. 부사관하고도 애매하고 장교하고도 애매합니다. 뭔가 상하관계는 이게 좀 이거 어떤 직수관계 이상이에요. 네. 분명히 같은 부대 안에서 생활을 공유하고 생활하는 건 맞는데
명령으로 따라야 되는지 안 따라야 되는지도 헷갈리고 좀 애매한 게 많습니다. 어디에 내가 휩쓸려야 되는지.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데이크 정도 되면 그분들한테 명령 어조로 받을 거예요. 데이크 정도 되면. 데이도 급수가 높잖아요. 데이가 6급 아닙니까? 급수로 따지면. 눈치를 봐야 될걸요, 아마. 뭐, 짬중사나 짬대이 정도 되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걸요. 왜냐면 군대에 짬이라는 거 무시 못하니까. 그래서 그 부사관하고 장교급 되는 사람들 기싸움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나름의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이게 따로 완전 독립된 그런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한 공간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부딪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군 안의 시설도 그냥 군무원들만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장교도 있고 부사관도 있고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거 다른 부사관들하고 같이 부딪힐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짬 중사, 짱 상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한테 명령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맞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역으로 명령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짬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뭐 거기까지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뭔가 애매한 위치입니다. 예. 그렇다고 그렇다고 군무원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군대 부대 안에 뭔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교도 어느 정도 일정 수가 있고 부사관도 일정 수가 있잖아. 근데 군무원도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엄청 많지가 않잖아요. 부대 단위 운영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에서 밀리고 권력에서 밀리고 짬에서도 밀리는 거야. 예. 이 어디 라인에 걸쳐 있기도 애매하고 뭐 이게 참 곤란한 게 있다는 거죠. 일하시는 분들 말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네, 근무지. 이게 힘들죠. 근무지. 말 그대로 군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집도 그 군부대 근처에서 집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다수의 군부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후방이 아니라면 전방에 있다면 다 시골입니다. 시골. 무열대는 양반입니다. 무열대는. 무열대는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무열대나 54단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안에 있는 부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단이 도시 안에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무열대나 54단 간 사람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야. 무열대는 굉장히 짬도 있고 빽이 있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무열대가 대형 부대 아닙니까? 손가락 안에 드는 부대 아니에요. 이작사죠, 이작사. 이작전사령부. 군단보다 높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 사람 부사관이나 장교 같은 게 빽이 있거나 라인이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군무원도 마찬가지잖아. 뭐 수방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수방사 같은 것도 일반 부사관이나 뭐 장교가 뭐 그냥 뭐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군무원도 마찬가지겠죠. 오히려 군무원들은 그런데 근무하고 싶겠지. 수방사 같은데. 왜냐하면 도시 안에 있으니까. 그럼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군부대는 도시 안에 없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군부대는 어디 있습니까? 다 시골에 외딴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프라가 없죠. 인프라가 있을 수가 없죠. PC방도 없고 헬스장도 없고 놀러 갈 데도 없고 식당도 없고 이작사는 땅값이 굉장히 비싼 데 있어요. 이작사 근처가 땅값이 비쌉니다. 거의 만촌동이거든요. 만촌도 그쪽이 범어동 다음 비싼 곳이에요. 대구에서. 왜냐하면 범어동 바로 옆에 있거든요. 만촌동이. 그쪽에도 학원가 끝까지 있습니다. 그 대구에서 유명한 성원학원 있죠. 그 이작사랑 가까워요. 1km도 안 됩니다. 네, 수성구죠. 수성구 만촌동이에요. 그 이작사가 만촌 2동이에요. 만촌 2동. 그 남부정류장 붙어 있죠. 남부정류장 예전에 그 구 남부정류장 그쪽이 이제 이작사 쪽이죠. 제가 나중에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이작사나 54단이면 괜찮습니다. 도시니까 출퇴근이 가능해요. 버스도 다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군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 있고 외딴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집을 구해 생활해야 되고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사야 됩니다. 네.
아마 많은 공무원분들 54단이나 수방사나 이작사 같은 근무하고 싶어 할 거예요. 나 같아도 근무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도시 안에 있으니까. 특히 이작사는 거의 도시 안에 있어요. 군부대라기 좀 이상할 정도로 도시랑 맞닿아 있습니다. 예. 바로 코앞에 뭐 아파트 있고 학교 있고 다 있어. 예. 54단도 산에 있긴 하지만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다 에어싸고 있어요. 예. 별로 그렇게 뭔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예. 별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 이지감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군부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뭔가 군부대 들어가면 뭔가 다른 세상 같잖아. 어. 뭔가 외출해가지고 이제 외박 나와서 좀 밖에서 놀다가 부대 들어가면 뭔가 공기가 다르잖아요. 왜 그런 말 들어봤잖아. 부대 안에 들어가니까 공기가 다르다. 특유의 그 분위기가 암울하고 뭔가 침울하고 뭔가 낙후되고 뭔가 고립됐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게 뭐 압박감 같은 게 특유의. 근데 그 느낌을 군무원 일하시게 되면 경험한다는 거죠. 내내 경험한다는 거죠. 의원면직 하기 전까지는 평생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만약에 내가 얘기했지만 차 사야 될 겁니다. 아마 시골 외딴 데 가면 버스 안 지나야잖아. 카풀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그래요? 집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마땅히 교통수단도 없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가장 안 좋은 게 그거죠.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바로 주거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부상한 장교와 군무원의 차이입니다. 부상한 장교는 오래 근무한다거나 결혼을 하면 주거 지원이 되죠. 군인 아파트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군무원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군인 아파트 못 들어갑니다. 가장 이 직업군인의 최고의 메리트 중에 하나죠. 최고의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보통 다 군인 아파트 들어가죠. 군인들이 결혼 일찍 하는 이유가 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면 아파트 1순위니까 뭐 장교도 부사관이든 결혼 일찍 하면 군인 아파트 이제 들어갈 수 있는 1순위 되잖아요. 웬만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제 친구 부사관이니까 바로 안테나 아닙니까. 군인 아파트 오히려 일반 신혼집에 사는 것보다는 좀 나아요. 오히려 54단 같은 데서 이제 군인 아파트 받으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예. 근데 최전방 같은 데 가면 군인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보다 좋습니다. 아, 정말로. 이거 돈 주고 사면 한 3억이나 4억 가까이 줘야 되는 아파트인데 5억 가까이 줘야 되는데 제 친구가 양보했을 때는 29평짜리 아파트 썼대요. 올 한 15만 한 13만 원 내고 29평짜리 아파트 썼습니다. 13만 원 내면 된답니다. 예. 29평짜리 거의 신축에 가까운 거. 화장실 2개 잘려 있고 요즘에 많은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부러워하는 이제 팬트리 같은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아파트 안에 보면 거의 뭐 서울의 아파트 부럽지 않습니다. 예, 그런 아파트를 거의 13만 원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을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 불안감이 없지. 결혼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예, 양구. 양구 쪽이 아파트가 좋아요. 최전방 쪽이 집이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전방이 아무리 힘들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이제 어떤 주거 지원을 잘 해줘요. 근데 후방은 주거 지원을 잘 안 해준다고 들었어요. 제 친구 말로는. 54단은요, 한 지어진 30년 넘는 거 있죠. 한 18병, 19병짜리. 네, 18병, 19병짜리, 그런 집을 줘요. 근데 그런 집도 막상 사서 들어가면 2억 가까이 합니다. 대구라 하더라도. 근데 그런 데를 이제 한 12만원 내고 쓰는 거예요. 19평짜리, 방tuk한 달린 거. 옛날 아파트.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결혼 안 하더라도 군인 장교는 이제 BOK라는 그 직업군인 숙소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옛날 맨션입니다. 맨션. 후방 아파트가 맨날 맨션. 5층짜리 있잖아요. BOQ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장점이죠. 나오고 나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막상 안에 있을 때는 와 감옥 같고 왠지 군생활 연장선인 것 같고 왜냐하면 막그 부사관 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로운 사람도 많잖아. 혈기왕성한 나이 여자도 없다 보니까 맨날 술 퍼마시고 외로운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무두들겨 가지고 야 나가자 뭐하노? 여기서 뭐 하려고? 어? 선임 쏠 테니까 술이나 마시러 가자. 막 이런 식으로 꼬드긴단 말이에요. 제 친구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비옥기 되면 너무 꼬드긴다고. 가만히 놔두면 되겠는데. 술 먹고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둔대요. 그렇다고 안 가면 저 술 안 좋아합니다. 가시려면 선배 혼자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날 또 불이익 따르니까 거역할 수가 없는 거야. 감히 선임의 말을 무시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나가잖아 대신에. 그러니까 이건 직업군의 최대 장점이 뭐예요? 돈을 잘 모인다는 거다. 돈 나갈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밥 나오지, 집 나오지, 그리고 군복이니까 보급 나오니까 옷도 안 들어가잖아요. 옷값도 안 들어가, 밥값도 안 들어가. 공과금 말고 들어갈 게 없어요. 공과금도 거의 안 들어가는 거야. 거의. 폰값 말고는 거의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월급 적게 받아도 그걸 다 고스란히 모으려면 모을 수 있습니다. 돈 모으기엔 최적의 환경이죠. 부사관이나 장교나. 근데 자 군무원분들은 주거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예, 돈도 월세 내고 살아야 되는 거죠. 돈도. 그 군인들이 많은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예, 그 부담이 클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현장 파트일 경우 생각보다 연장 근무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즘에 보면 제 친구 얘기 듣기로는 부사관 없애고, 그러니까 부사관 그 현장 근무 파트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군무원 쪽으로 채운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관을 줄이고, 그러니까 부사관 지금 이제 티어도 줄이고 장기도 줄이면서 그 부족한 인력을 군무원 자리로 채운다고. 그래서 군무원을 많이 뽑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친구 말로는. 그래서 부사관 장기 이제 지원해서 안 된 사람들이 바로 나가서 군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장기도 지원 준비 많이 한다고. 어차피 자기가 이런 현장에 작업 같은 거 해본 사람이면 일하기 수월하니까.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잔업이 많다. 일찍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칼튼이 얘기는 했지만, 예. 그러니까 원래 부사관들이 남아서 작업하는 거를 이제 군무원들이 대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군대 시설 같은 거 이제 봐야 될 게 많잖아요. 낙후된 게 많잖아. 대부분 다 고쳐 쓰지 않습니까? 나이 가서 이제 버려야 되는 것도 군대 나오신 분 아시지만 무조건 고쳐 쓰잖아요. 막 그런데 돈 엄청 아끼잖아. 자기들 술 먹는데 돈 안 아끼면서. 군대에 어떤 뭐 다 쓰러져 가는 것도 어떻게 고쳐 쓰잖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 어떻게 고쳐 쓸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고치겠습니까? 군무원들이 고치겠죠. 네. 그렇다고 요즘에 사역들 지원 못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요즘에 군대가 좀 군무원들하고 부사관이 빡세진 게 제 친구 말로는 뭐냐 하면 사병들한테 작업을 못 시킨대요. 특별한 거 아니면 그러니까 그 저녁 시간 이후로는 그러니까 작업 아예 못 시켜요. 작업 동원이 안 됩니다. 작업 동원에는 시간이 있는데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나머지 저녁 시간, 오후 늦은 시간은 다 부사관이나 군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작업은 그러니까 그 장면도 못 시켜요. 그래서 제 친구가 밖에서 안 하던 일을 막 하는 거예요. 54 나와가지고 제 친구 얘기하는 게 용접도 하고 공구리도 치고 드릴도 쓰고. 예. 왜 네가 하냐? 할 사람이 없냐? 할 사람이 없대. 그리고 장면시키면 안 돼요. 장면시켜서 안 된대요. 장면시켜서 다치면 그 책임자 처벌이 돼요. 그 책임자 부사관 아닙니까? 작업시킨 사람. 예.
위험한 작업 못 시킵니다. 말 나오기 때문에. 소원술이 말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위험한 거 시켜도 요즘 소원술이 금방 적혀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외법체도 못 불러요. 네, 못 불러요. 그래서 부사하는 공무원들이 그 맡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일당백이 돼야 됩니다. 공장원이. 이 작업 파트로 가게 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예전에 힘들다고 고민 사연, 공무원 그만두고 뭐 다른 직업 알아보고 싶다고 저한테 사연 올리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공무원이었고 그분은 결혼했었고 부부가 공무원입니다. 와이프는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행정실에서. 근데 그분은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남아서 공구리 친다고 힘들다고. 이거 나이 먹어서까지 이거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고. 친구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공무원 같은 게 그리고 그러니까 한 군데도 정착을 못해. 여섯 번째도 얘기하시면 인사이동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근무지 이동에 대한 부담감. 이게 얘기 듣기로는 제가 그때 물어봤지만 한 부대에서 쭉 근무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부사관이 좀 좋은 게 그런 거예요. 부사관이 그래도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거 아니면 쭉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 고인물들이 많잖아, 부사관은. 오히려 장교들이 부사관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장기되면. 네. 부사관들은 사고 안 치면 특별한 사유 아니면 이동 안 해요. 제 친구도 왜 이동했냐 하면 제 친구는 부모님 때문에 이동했거든요. 부모님 위중해가지고. 그게 사유가 돼가지고 이제 이동을 했었고, 왜냐면 자기가 버틸려면 버틸 수 있습니다. 있으려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장교랑 군무원은 아닙니다. 좀 익숙해질락 하면 바꿔야 되고 익숙해질락 하면 바꿔야 되고 이거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새로 가가지고 새로 또 배워야 돼. 새로 또 적응해야 돼요. 자, 꼼장은 이거 생각했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에이 뭐 가면 다 하는 거지. 이따 뽑아주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였지 않나요? 이거까지 깊이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그래 10년이면 낫잖아요. 10년이면. 부사관은 좀 나은 게 뭐냐면 그래도 10년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10년이면. 그리고 아파트 지원 되잖아요. 아파트 또 들어가면 되니까. 아 맞다. 그 최근에 보니까 자취난 유튜브 채널 보니까 직업군이 나왔던데요. 상사분. 그분은 나와 살던데. 아파트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사셔가지고 나와 살던데. 보니까. 포천 쪽에서 근무하는 것 같더라고요. 포천 카니까 누구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긴 한데. 이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꼼장어님 지금 얘가 얘기한 거 각오하셔야 돼요. 네. 학교만 간절하고 이건 간절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간절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간절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만 간절하고 이 뒤에 건 간절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뒤통수 크게 맞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직업은 맞지만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직업이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감당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다. 왜냐하면 국가직이 아닌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 자기가 해당했던 근무지에 정착을 합니다. 대부분. 경찰도 그 해당 지방에서 시험을 보면 뭐 진급을 빨리 하지 않는 이상 그냥 그 지역에 그냥 고인물처럼 있어요. 지방직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나이가 먹어보면 아실 텐데 그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한 지역에서 내가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거. 예. 왜냐하면 내가 어디 강제로 끌려가야 된다는 그 부당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군사법원, 군인 신분이에요.
법적으로는. 9년법 대상이 되는 거예요. 9년법이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거 아시죠? 훨씬 더 무겁습니다. 네. 자, 아무튼 잘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꼼장언니. 자, 이상으로 6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